기적처럼 지역에게 심장이식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심장은 하나, 대기자는 둘. 누구에게 이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11시간 만에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사람은 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역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는 밤에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빛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족들에게 도쿄 출장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지역은 병원에서 3일간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CT,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가 이어질수록 의사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최종 상담 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은 쓸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심장 이식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지역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 기적이 저한테도 올까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기 등록은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지역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간 지역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 말은 신에게 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항의였습니다. 지역은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결혼은 거부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자유가 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심장은 이제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의 머릿속에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 자기 사정은 숨기고 남의 걱정부터 하는 그 사람.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은호를 밀어내야 한다고. 떠나지 못할 사람이라면 차라리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지은호는 회사에서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타들어가서였습니다. 지역의 도쿄 출장 이야기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은호는 거짓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입양, 출생의 비밀, 고성이라는 이름, 한우진의 간 이식. 모든 것이 거짓말의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남의 거짓말을 더 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환 씨, 혹시 형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나도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형이 요 며칠 가슴을 자꾸 누르셨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다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지환을 마주쳤습니다. 형이 정말 심장입니까? 지환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병원은 대기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등록은 병원에서 진행되고 배정은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기증자는 대부분 뇌사 상태에서 연결됩니다. 심장은 시간이 매우 중요해서 이동과 수술 준비가 촉박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심장은 생체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지정 기증도 불가능합니다.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은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우진의 간 이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심장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3개월. 지역은 병실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밑은 푹 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살고 싶은 걸까? 정답은 살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은 죽을 수 없다였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여전히 체면과 책임으로 가족을 짓눌렀고 어머니 김다정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숨긴 채 우리 집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역이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은호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김다정은 복도 끝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상철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지화는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은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적이 왔습니까? 그러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후보가 2명입니다. 심장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는 둘이었습니다. 우선순위와 적합도가 엇비슷해서 이지혁과 또 다른 환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최종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은호는 병실로 들어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도쿄 안 가셨습니다. 거짓말하셨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가 아프면 제가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은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거짓말 때문에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의 거짓말이 더 아픕니다. 지혁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배가 저를 거절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접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접히지 않았습니다. 접히는 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은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코디네이터가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실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거부 반응과 급변 상황에 대비해서 두 환자 모두 수술 준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최종 결정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2명이 준비하지만 살아나오는 사람은 1명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도 못 보게 분리되었습니다. 복도 이쪽 끝에는 이지혁의 가족들이, 저쪽 끝에는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기도하는 소리와 흐느낌, 그리고 단단히 참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손을 잡으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은호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놓으세요.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마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선배는 저한테 한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지혁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 괜찮습니다가 은호를 찢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왜 늘 괜찮다고 하는지, 왜 마지막까지 혼자 하려는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밖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김태준을 병원 근처에서 목격했습니다. 태준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기적이 일어날 뻔한 순간을 막아야 해. 성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작일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성재는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했습니까? 태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돈과 관계가 먼저 아닙니까? 기적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재는 금고에서 사라진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고성희의 비밀 서류들. 그 서류들이 단순히 부부의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사를 흔드는 비밀이라면. 한편 박진석은 고성희를 사람 없는 복도 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금고에서 사라진 서류, 내가 가져왔다.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한 단어씩 천천히 꺼냈습니다. 내 과거, 내 진짜 남자, 내가 버린 딸, 내가 숨긴 아들. 그래도 당신이 원했잖아요. 당신도 내가 필요했잖아요. 박진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제일 혐오한다. 그런데 넌 거짓말로 내 인생을 샀어. 그때 박영나가 복도 반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두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11시간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의료진이 복도로 나와 상황을 전했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큽니다. 김다정은 그 말만 듣고도 쓰러질 뻔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합니다. 이상철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화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혁이 밀어내려 했던 이유가 사랑을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요. 복도 의자에 앉은 김다정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몸이 아직도 쑤셨습니다. 살아있는 게 이렇게 아픈데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이상철이 조용히 다가와 김다정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버텼습니다. 버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버텼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티면 안 됩니다. 버틴다고 심장이 다시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누군가는 버텨야 저 아이가 눈을 뜰 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김다정은 이상철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이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은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빈은 병원 밖 벤치에 앉아 박성재의 이름을 화면에 띄워놓고도 전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사람에게 이런 전화를 하는 게 맞나? 그때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친 순간 동시에 멈췄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혁 오빠가 얼마나? 수빈은 목이 막혀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못하는 게 곧 답이었습니다. 성재는 수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성재는 김태준을 병원 근처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며 지금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오빠 수술이 조작됐다는 건 아니죠?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불안은 확실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혁 오빠 보호자분들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셔야 합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이지혁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이 먼저 울부짖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지혁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 심장이 이식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다정의 얼굴이 하얗게 꺼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혁이는? 이상철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화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은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지혁 선배는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료진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애는. 이상철은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화는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형은 어디 있습니까? 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적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복도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희의 울음이, 다른 쪽에서는 절망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과 사가 같은 복도에서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침대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지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여러 의료기기, 링거라인, 가슴 쪽 붕대까지. 누가 봐도 수술을 마친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김다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혁아. 이상철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지혁아 아빠야. 그런데 의료진은 막았습니다. 지금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장 없이 수술을 했다고요? 그럼 뭘 한 겁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선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심장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환자가 심장을 받았다면 지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지켜봅시다. 이중 언어였습니다.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공포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지환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이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혁 환자분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에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지혁 환자분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심장을 받았다는 겁니까? 의사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떡밥이었습니다. 심장은 하나였는데 어떻게 둘이 수술을 받았는지 시청자의 목을 붙잡는 외였습니다. 지혁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선배, 살아주십시오. 제발.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약속 지키세요. 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나가 고성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지혁 오빠를 살려주시면 제가 엄마 편을 들어주겠다고. 웹툰에서 엄마 비밀 안 다루겠다고. 금고 서류 돌려드리겠다고. 은호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 많아. 싫어요.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약속부터 지키세요.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날 팔아먹을 셈이냐? 엄마가 먼저 저를 팔았잖아요. 제 인생을 엄마 계획대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은호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 수술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 지혁 오빠를 살려주세요. 고성이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신이냐? 어떻게 사람을 살려? 엄마는 할 수 있잖아요. 재단도 있고 인맥도 있고 김태준 아저씨도 있잖아요.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금고에 숨겨둔 서류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석 아저씨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거잖아요. 고성이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고성의 자신이 닮아 있었습니다. 왜 그 애를 살리고 싶은데?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때문입니다. 뭐? 지환 오빠가 좋아요. 근데 지환 오빠는 형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형이 살면 지환 오빠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성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영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우 언니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은우 언니가 제 진짜 언니잖아요.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혁 오빠잖아요. 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언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고성이는 딸의 순진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정말 순진하구나. 순진해도 상관없어요. 엄마 해주실 거죠? 고성이는 한참을 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해볼게.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 금고 서류 돌려줘. 그리고 웹툰에서 내 과거 절대 건드리지 마. 박진석한테도 내 편을 들어줘.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아,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심장 이식 배정. 조정할 수 있어? 태준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불가능은 아니지. 근데 왜? 내 딸이 부탁했어. 영나가? 무슨 이유로?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할 수는 있어. 근데 깨끗한 방법은 아니야. 상관없어. 너도 빚을 져야 해. 나한테.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하자. 태준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재단 이사진, 병원 관계자, 해외 파트너들. 돈과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준도 완전히 심장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엄격했고 감시도 철저했습니다. 대신 태준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명 모두 수술실에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조정해. 정확한 방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지혁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심장은 하나였는데 어떻게든 둘 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은호는 복도 구석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영나야. 영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언니, 내가 선배를 살렸습니까?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영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환 오빠 형이니까요. 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동시에 은호는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이 기적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거래로 만들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두 사람을 보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됐냐? 다들 원하는 거 얻었으니 입 다물고 살아. 영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약속 지키셔야 해요. 알았어. 내 웹툰 알아서 해. 난 이제 박진석이나 상대해야겠다. 고성이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은호와 영나만 남았습니다. 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 동생 맞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은호는 영나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동생이야. 영나는 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사랑, 가족, 욕망,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엉킨 선택이었습니다. 영나는 지환을 사랑했고 지환의 형 이지혁을 살리면 지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나는 은호와 핏줄로 이어진 언니라는 사실에 로망이 있었고 은호와 가까워지기 위해 은호가 사랑하는 지혁을 살리려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계산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고성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거짓말했냐? 칼끝이 고성이를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는 나한테 전부 거짓말이었어. 딸도 거짓말, 과거도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 사랑은 진짜였어.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 돈 때문에 다가간 거 맞아. 근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그것도 사랑 아니야? 박진석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면 세상에 사랑 아닌 게 뭐냐? 그때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너는 왜 여기 있냐? 지혁이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상합니다. 성재는 김태준이 병원 근처에서 수상하게 움직이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심장 이식. 뭔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김태준이 분명히 뭔가 했습니다. 고성의 씨와 함께. 박진석은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뭘 한 거야?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박진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고성이의 팔을 스쳤습니다. 아! 고성이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성재가 박진석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비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십니까? 박진석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냐? 박진석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고성이는 팔을 감싸쥐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김태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은 공짜가 아닙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이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지혁은 손을 들어 가슴을 짚어봤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았습니까? 지혁은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유리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있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호는 그 입모양을 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이가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김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화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다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번 이식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이식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환자분에게 먼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그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다른 심장 공여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환자 모두 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매우 드문 일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긴급하게 추가로 발생? 그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기적일까요? 은호는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박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영나는 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알았습니다. 이 기적은 영나가, 고성이가, 김태준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혁은 살았습니다. 며칠 후 지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배, 기분 좀 어떠십니까? 지혁은 은호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요?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호는 지혁 옆에 앉았습니다. 기적이 왔으니까요. 기적이 그냥 올까요? 지혁은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뭔가 했습니까?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선배,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살았으니까요. 지혁은 자신의 가슴을 짚어봤습니다. 이 심장, 누구 거였을까요? 모릅니다. 익명입니다.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은호는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배가 살아야 그 심장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김태준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폭로하겠습니다. 해봐. 근데 증거 있어? 성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깨끗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야. 더러운 것들이 밑에서 돌아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위만 보니까 모를 뿐이야. 그게 정당화되는 겁니까? 정당화가 아니라 현실이지.
태주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너희 친구 살았잖아. 그걸로 됐어.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가가 뭡니까? 그건 고성이가 알아서 치르겠지. 태주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너도 조심해. 너도 이 판에 발 담갔으니까. 성재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진한 놈. 병원 로비에서 박영란은 이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내려왔습니다. 영나야. 오빠. 영란은 지환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형 살아서 다행이에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했다며. 영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은호 누나한테 들었어.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환은 영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형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오빠 형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은호 언니도요. 지환은 한참을 영나를 바라보다가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영나는 지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저 이제 웹툰 작가 할 거예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 오빠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지환은 영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날 밤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박진석은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하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너는 늘 선택을 했어. 내 욕심대로.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욕심쟁이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어. 그게 죄야? 죄는 아니지. 근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건 죄야. 박진석은 칼을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일 거면 죽여. 박진석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박진석은 칼을 던졌습니다. 못 죽이겠다. 너를 죽이면 나도 끝이니까. 고성이는 눈을 떴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이혼해. 그리고 내 앞에서 사라져.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란은? 영란은 내가 키운다. 너는 손대지 마. 안 돼. 이게 마지막이야. 거절하면 진짜 죽인다. 고성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박진석은 뒤돌아섰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짐을 쌌습니다. 영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너 아빠가. 나가래. 싫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고성이는 영나를 안았습니다. 영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웹툰 작가 하고 싶다며? 엄마 말 듣지 말고. 영나는 울면서 고성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혁 오빠 살린 거 후회 안 해요. 고성이는 영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후회하지 마. 너는 사람을 살렸어. 고성이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태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갈 거야? 몰라. 일단 멀리. 같이 갈까? 고성이는 태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나를 이용한 거잖아. 이용은 서로 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영나 부탁 들어줘서.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적은 공짜가 아니라고 했잖아. 너도 대가 치렀고.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성희야. 한 달 후 이지혁은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이상철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지환과 수빈도 함께 걸었습니다. 은호는 조금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지혁이 뒤돌아봤습니다.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요? 선배 가족들이랑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혁은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이 갑시다. 선배,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제부터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박성재와 이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빈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나는 오빠 기다릴 거야. 성재는 수빈을 보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재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몇 달 후 박영나의 웹툰이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거짓말 위의 사랑이었습니다. 첫 화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나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잘 되고 있네. 네. 다 오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오빠가 응원해줬잖아요. 지환은 영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계속해. 잘하고 있어. 영나는 웃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 후. 이지혁과 지은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지환은 축사를 했습니다. 형,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은호 누나, 형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수빈도 축하했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박성재도 왔습니다. 지혁아 축하한다. 성재야 고마워. 두 친구는 포옹했습니다. 박영나도 왔습니다. 언니, 지혁 오빠 축하해요. 은호는 영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영나야. 언니, 저 언니 덕분에 제 인생 찾았어요. 나도 내 덕분에 살았어. 식이 끝나고 지혁과 은호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선배,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미래가요. 지혁은 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선배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기적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 덕분에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기적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고 누군가는 비밀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덕분에 사람들은 살았고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깨끗하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혁과 은호의 행복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